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다? 세상에 착한 암은 없다. 갑상선암에 대한 모든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으로서 우리 목 앞에 위치하고 있는 나비 모양 혹은 방패 모양의 기관입니다. 갑상선이 하는 일이란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기초 대사에 관여하는, 말하자면 우리 몸의 난로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고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촉진시키거나 우리 몸의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원인은 다른 암과는 다르게 술과 담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족력이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그리고 세 번째가 방사선 노출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 환자 수는 약 24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약 2만 8천 명, 즉 약 11%를 차지하는 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경우였고, 이는 전체 통틀어서 약 2위의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부터 10년 동안 갑상선암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23% 정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과도한 검진으로 인해 갑상선암이 실제로 많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아 및 청소년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진이 아닌 실제로 목에 멍울이 만져져서 병원으로 내원하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이유를 저희가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혹은 혹이 상당히 자라기 전까지는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혹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그제서야 무통성의 목 앞쪽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이 혹이 만져졌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 갑상선암을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빈도로 보았을 때 양성 경부정물이라든지 림프절염이 훨씬 더 흔합니다. 예를 들면 목소리 변화라든지 살해 들림, 혹은 잦은 기침, 혹은 이물감, 통증, 객혈, 삼킴 곤란,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될 경우에는 단순한 갑상선암이 아닌 진행된 갑상선암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 맞습니다. 갑상선암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분화암이라고 하는 그런 암종이 되겠습니다. 이 분화암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유두암, 또 하나가 여포암이 있습니다. 보통 암은 5년 생존율로 얘기를 하죠. 갑상선암은 워낙에 예후가 좋다 보니까 10년 생존율로도 말을 하는데, 갑상선암의 10년 생존율 또한 100%입니다. 그 이유는 초음파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암 혹은 거북이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착하지 않은 암도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약 2에서 3%를 차지하는 갑상선 수질암은 5년 생존율이 약 6에서 70% 정도 되고요. 모든 갑상선암의 1에서 2%를 차지하는 갑상선 역형성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후가 더 불량하여 5년 생존율이 7%가 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착한 암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갑상선암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재발률이라든지 전이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일부 진행성 갑상선암의 경우에 있어서 약 15%에서는 주변 장기로 전이가 되거나 림프절로 전이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암세포들이 더 공격적이고 안 좋은 암세포로 변환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암의 경우에 있어서
약 재발률은 10에서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치료를 다시 또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치료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떨어지고 후유증을 앓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때문에 우리가 사망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치료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감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불편한 점들을 감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갑상선암을 당장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능동감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능동감시를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연령이 젊어서 아직도 사회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경우라든지 혹은 비록 암의 크기가 작더라도 후두 신경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식도라든지 후두 쪽에 인접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동 감시로 인해서 분명히 추가적인 의료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을 감안해 볼 때는 우리가 능동 감시보다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암은 결국 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착한 암이라도 성질이 변하고 크기가 변하고 따라서 당연히 치료 범위도 넓어지고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가 더 커지면 자연스럽게 치료로 인한 후유증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은 외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비인후과에서도 동일한 갑상선암에 대해서 동일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갑상선암 수술은 외과에서 하는 갑상선암 수술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을까요? 몇 가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술 전후에 음성에 대한 관리를 보다 더 다각적이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행성 갑상선암의 경우에 있어서 이비인후과가 조금 더 포괄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갑상선 주위에 있는 기관, 후두, 식도 이런 장기에 침범하게 될 경우에 수술 부위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술도 저희 이비인후과가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이후에 음성 관련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경우 저희가 정확한 진단과 음성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분들에 있어서 수술 후 음성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킴 장애라든지 음성 변화와 같이 수술 후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긴 경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갑상선암에 대해서도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술을 받는 환자 입장에 있어서 미용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갑상선암 수술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목 앞에 길게 좌우로 흉터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로봇을 이용해서 목에는 흉터를 남기지 않고 안 보이는 곳으로 흉터를 넣어서 그쪽으로 로봇팔을 접근해 들어가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것이 이게 로봇 갑상선 수술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로봇의 팔이 훨씬 더 정교하고 정밀하고 또 외과 의사가 로봇 조종석에 앉아서 수술 시야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정밀한 수술 시야로 보기 때문에 수술을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쉰소리가 나올 수가 있고 때로는 고음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실 때 특히 살에 들리는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약 일주일 후부터는 자주 목을 마사지 해주시고 수술 부위를 풀어주시고 고개랑 목 운동을 자주 해주셔서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술이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이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외부에서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는 갑상선 호르몬 억제 요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몸에서 부족할 수 있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줌으로써 갑상선의 기능을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혹시라도 몸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갑상선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치료는 방사선 요오르 치료가 있습니다. 이는 갑상선 전 절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갑상선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갑상선암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 맞습니다. 하지만 암은 암입니다. 얕봤다가 끊고 다친다. 두 번째,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에 있어서 최신보다는 최선이 중요합니다.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삶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갑상선암에 대한 진실 또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오순도순에서 만나요. 안녕!